자, 두 번째 키워드 보죠. 낡은 곳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낡은 곳이요? 어디가 이렇게 낡았다고 키워드로 등장한 걸까요?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조금씩 기사로 소개됐고요. 오늘 신문에도 좀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낡은 곳에서 야당도 논란 용산청사. 용산청사면은 대통령실 집무실이 있는 그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국방부청사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뭔가 글쎄요. 기사가 좀 제목을 봐서는 한눈에 봤을 때 좀 어색하게 느끼는 게 야당이 놀랐다는 거예요. 야당이 놀랐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방점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굉장히 낡았네. 야당이 놀랐다. 그래서 뭔가를 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좀 더 보겠습니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죠. 비서관 그리고 뭐 수석 비서관으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야당인 민주당이 이 용산청사 보수 예산 51억을 수용했답니다. 이게 좀 그래서 어색하다고 이게 반응들이 나온 거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이걸 설득한 게 아니고요. 민주당 의원께서 설득을 해서 이게 예산 반영이 돼서 처리가 됐다 이 뜻입니다. 지금.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25일이거든요. 국회 예결위 예산 소위. 그러니까 소위니까 사실 많은 인원이 아니라 좀 작은 인원이 모여서 좀 깊게 예산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이런 대화가 오갔다 그래요. 한병도 의원. 아니 세상에 그런 곳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죠?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는 너무 놀랐다고만 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놀랐다고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조치를 좀 하셨어야죠. 근데 아무튼 한병도 의원이 아니 그렇게 낡았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일을 합니까?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민주당 용산청사 개선 예산 51억 원 전액 수용을 했습니다. 전액 수용했다. 요즘에 반대가 많잖아요. 전액 삭감했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건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로 좀 다뤄주고 있습니다. 기사 좀 더 볼까요? 원래 봤던 기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예산 심사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실 굉장히 좀 하자가 많아서 보수 필요하다 이걸 사진으로 많이 좀 갖고 왔대요. 그래서 그거를 의원들한테 이제 보여준 거죠. 이런 지금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좀 반영해 주세요. 이런 취지였는데 그 사진을 본 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아니 대통령이 이런 데서 근무한다고 사진을 밖에 내보내지 말라. 그러니까 창피하다. 사진 공개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 이렇게 회람처럼 한 다음에 딱 수거해 갔답니다. 그래서 사진이 없어요. 무슨 모습인지. 그냥 말로만 돼 있습니다. 뭐 테이프를 둘둘 감아서 쓰고 있는 거, 곳곳이 해져서 뭐 굉장히 뭐 좀 위험해 보이는 거, 뭐 이런 사진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 전 의원님. 예. 굉장히 좀 이례적인 모습이라서 소개가 됐습니다. 지금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이번 그 예산 심의 예.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예산은 예. 그 민생 무관 예산이다 해서 그 언론에 이래 보면은 칼질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올 예. 정도로 이제 삭감 쪽으로 많이 민주당이 갔단 많이 말이에요. 삭감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정반대의 예. 이제 이 일인데 저는 예산은 그 국민의 세금을 가성비 있게 쓰기 위해서 국가가 그러니까 국회가 예. 행정부를 제어하는 그 시스템이라고 지금 보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고쳐야 된다면 예. 당연히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고 예. 정상적인 근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한병도 의원이 한 일은 예. 정상적인 일입니다. 아. 하등의 이슈가 될 일이 아닌데 예. 정상적인 일이 특이한 일인 것처럼 비춰지는 지금 우리 예. 정치 행태가 오히려 문제다. 아.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한병도 의원이 과거 본인이 예. 그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정무수석을 오래 그렇습니다. 일한 경험을 가지고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라고 그러네요.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신 데 대해서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감사하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지금요. 근데 사실 이제 한병도 의원이 직전,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청와대 근무를 했잖아요. 당시
청와대도요 그 이제 집무실 건물이 있어요. 뭐 위민관, 여민관 여러 가지 이름을 좀 불렸는데 그 건물도 보통 낡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아마 근무 당시 실감하지 않았을까. 지금 박상현 의원께 잠깐 발언기 요청하시는 그 얘기 하실 것 같은데요. 예, 두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로 지금 한병도 의원이 동의한 대로 예. 저렇게 낡고 위험하다면 과연 어떻게 저런 건물로 졸속 이전을 했는지 그 부분도 지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예, 졸속 이전을 뭐 대표적으로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여민관이 있고 1관, 2관, 3관이 예,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1960년 굉장히 오래전에 지은 건물이어가지고 안전등급이 제가 있던 건물이 D등급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 많이 신청했는데 국회에서 통과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이 당선돼서도 운영위 때 리모델링 예산 했는데 그때도 또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대통령 뭐 전용기 이런 거 현직 대통령이 탈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개선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네요. 시간 지나면 남의 일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앞서서요. 요 부분 말고 다음 부분 하나 더 대화 소개된 게 있는데 그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김두관 의원이 아니 청와대보다 용산청사 규모 작은데 예산은 왜 자꾸 늘었습니까? 라니까 윤재순 비서관이 20년 된 건물 안전진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후 사진을 배포했다. 근데 사실 20년도 넘었는데 왜 안전진단 안 한 거죠? 이런 것도 좀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렸고요. 일단 좀 발언기 요청하시는데 우선 신정현 위원장께요. 한병도 의원 지금 보면 아까 박상현 의원도 그렇고요. 윤두현 의원 감사하다는 표시까지 하셨는데 혹시요 이거 요즘에 하도 이게 뭔가 어떤 일이 있으면 각 당원들이 좀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니까 한병도 의원이 혹시 또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에게 또 문자를 받거나 또 뭐 이런 거 혹시 그런 일은 없을까요? 안 그래도 제가 이 기사 나오자마자 SNS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요? 강성 당원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에 어떻게 좀 피드백이 예. 올라오나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SNS에 반응은 올라오지는 없습니까? 않지만 뭐 어찌 보면 조만간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또 이렇게 소개가 되면 또 이게 반응이 있지 않을까요? 뭐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치는 결국 강성 당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국민 전체를 보는 것이고 상식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산청사로 넘어가는 과정은 사실 비상식적이었죠. 졸속이었고 여전히 그래서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의 단장이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 누구보다 용산청사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불합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자리예요. 원래 맞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그 최고 통수권자가 일하는 곳이 예. 보안과 안전에 취약하다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반영하는 게 맞지 않는가. 예. 사실은 이것이 큰 틀의 타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것이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여야의 정치권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라고도 보고요. 예. 또 무엇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그저 협치의 대상이 아닌 마치 범죄자의 집단처럼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가 예.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는가. 아. 중요한 국민의 민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통큰 합의도 해야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메시지를 우리 민주당에서 예. 먼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서 한병도 의원의 결단 그리고 이것을 예. 또 수용한 또 우리 운영위원회 그 의원들에게 예. 좀 높은 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정현 의원님은 민주당이 이렇게 했으니까 좀 배우세요. 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가만있어 봐. 지금 윤두현 의원께서 발언기 요청하셨고 윤수석 대변인이 지금 신정현 전 위원장 말씀드리면서 약간 뭔가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발언기에 두 분께 아까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1분씩 드릴게요. 일단 윤석 전 대변인 그다음에 윤두현 의원님 1분씩 드릴게요. 예, 윤석 전 대변인. 뭐 말씀하신 게 이렇게 뭐 많이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예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대승적으로 예. 대승적이라는 표현 쓰겠습니다. 협조하신 게 다른 건 기억이 없어요. 앞으로 이걸 시작으로 해서 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바로 또 국정조사 관련해서 잡음이 있으니까 좀 이따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윤두현 의원님. 예, 그 자꾸 청와대 이제 이전 대통령실 이전을 졸속이라 그러는데 완벽하게 한 다음에 옮겨라라는 취지의 말씀에 이해는 예. 하겠습니다만은 완벽하게 한 다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감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예. 선택의 문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국리민복,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준법 이걸 따져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특히 이제 이 청와대 대통령실 예산과 관련해서 예. 그 정권 반대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찬성하고 또 요구하는 그렇죠. 입장이 바뀌는 경우가 대표적인 많았어요. 게 대통령 전용기입니다. 아.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예. 대통령 전용기를 사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그 다음 대통령이 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면 됩니다. 구입은 지금 하지만 쓰는 건 예. 다음 대통령부터.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아까 이제 이야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집단 지도 체제 할 때 가장 특이한 게 격대 지정이었잖아요. 예. 한 대를 건너서. 예, 그래서 예. 저희들 우리가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라면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음 대통령이 쓰도록 이렇게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너그럽고 예. 그리고 또 이 원칙에 맞는 그런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사도 그렇고요. 네 분 말씀도 일단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지금요. 약간 덕담처럼 하고 뭐 고맙다는 표현도 나오고 그랬어요.